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시진핑 효과로 중국 소비주 반등 얼마나?입니다. 자,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한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불어오고 있습니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이르면 다음 주에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 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방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없지만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실리는데요. 한 언론 매체에서는 한국 정부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고 보도하면서 11월에 방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성사된다면 한한령 해제 등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 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중국 소비주들이 반응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중국 소비주로 분류되는 화장품주가 오늘 일제히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중에서 코스맥스는 2분기 실적 호조까지 겹치면서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요. 13.86%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이츠한불 역시 장 막판에 힘을 더 끌어올리면서 두 자릿수 상승하죠. 12%대 올랐고요. 클리오도 8.67%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엔터주도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또 음원 판매 호조로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중국 소비주로서 오늘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이달 들어서 JYP 엔터가 20.8%, YG 엔터테인먼트가 13.7%, SM은 10.4%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온 금요일의 남자 박동기 전문가님 그리고 토마토TV의 유느님, 우리 김덕후 FA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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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역시 박동기 전문가님은 금요일에 봐야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박동기 전문가님 찾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셨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300명 정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화이트 우아하다 깨끗하다 생수 느낌이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계속 종목 상담 받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종목 진단 시간 이어지니까요.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이용하셔도 좋고요.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중국 소비주입니다. 한한령 이후에 좀 부진했던 종목들이고요. 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좀처럼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도 끝나지도 않았고 한한령도 해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좀 올라왔어요. 어제부터 특히나 화장품주들이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박동기 전문가님, 화장품주의 상승 이유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 주석의 지금 방한 논의가 다시 이제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중국 공산당의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죠. 양제처 위원이 이제 다음 주 중에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이렇게 지금 그 기사화가 돼서 지금 네. 어제부터 지금 나왔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미 이제 우리나라 청와대에서는 그 시진핑 주석의 올해 방한을 기정사실화하고 세부 동선까지 지금 이미 지금 이제 그 구체적인 일정, 세부 동선 이런 것까지도 논의 그 내부적으로 구체화하기에 들어갔다 이런 기사들까지 지금 올라오는 것으로 봤을 때 네. 상당히 이 부분이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 이게 좀 구체화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다음 주에 양제처 그 정치국 위원이 국내를 방문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좀 더 세부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 시진핑 주석이 연내 방한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상 작년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됐었죠. 논의가 되고 사실상 이제 암묵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맞아요. 이게 지금 알게 모르게 조금 잠정적으로 연기가 된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다소 어느 정도 코로나가 이제 뭐 아직 극복 상태는 아니지만 양국 다 서로 또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는지 올해 안에 성사시키기 위해서 결국 양제처 정치국 위원이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방문을 하고 있지 않나 할 것으로 생각을 예상이 되는데 네. 자, 그러면은 결국 빠르면은 9월 늦으면은 11월 네. 이렇게 지금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지금
예상이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예측을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자 결국 이제 화장품주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등이 들어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반가운 일이죠. 화장품주 하게 되면 결국은 한류 열풍의 가장 최대 수혜주는 K-뷰티 거기에 화장품주가 있죠. 네. 중심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화장품주의 이러한 소식에 화장품주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우리도 또 반길 수 있을 만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재츠 정치국 위원회 방안 또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뭐 관계 회복이라든지 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화장품주들이 반등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소비주 중에서 이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많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올 7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은 마찬가지로 7월 내 화장품 매출 약 절반 가량이 46.7% 이 정도가 중국향 매출로 잡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입장에서는 한한령 때문에 뭔가 중국으로의 매출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중국에 대한 시장들을 잘 석권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키워드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난해 11월인가요? 그때 왕이 부장이 이제 국내 방한을 한다는 이슈와 함께 한한령 해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자, 근데 실제로 이제 양재츠 위원의 지위가 어느 정도 격이냐면은 외교를 대표를 하는 외교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풀네임이 뭐 중앙외사공작위원회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름이 복잡한데 실제로 왕이 부장을 직접 컨트롤하는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오는 것은 마치 시진핑의 외교 측면에서는 오른팔이 왔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여행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국 소비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도 이제는 시장이 달라질 거다라는 것들을 이제 암묵적으로 알아간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잠깐 차트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번에 이제 중소기업 중기청에서 이제 발표를 했던 K뷰티의 월별 현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5대 유망 품목에 대해서 이제 수출 현황을 나타낸 건데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빨간색 박스로 친 곳이 바로 이제 중국향 화장품 매출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사실 이번 연초부터 해서 잠깐 코로나 이슈로 타격은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3월 달엔 또 매출이 또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월별 매출로 보면은 훨씬 더 많은 비중들이 나타났었고 실제로 그 비용 자체도 이제 전년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증감을 했다는 부분들까지 체크를 한다면은 화장품과 비롯해서 이런 중국향 소비주들은 여전히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을 뿐이지 수익은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내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을 반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화장품 섹터들이 상승하는 것도 이제는 실적 갖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여기 호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 K-뉴딜, 그러니까 K-뉴딜이라면 K-방역이나 K-그린에너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슈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 덕에 또 그리고 한류약품과 더불어서 이제는 신시장까지도 화장품 시장이 확대되지 않을까. 지금 잠깐 지도가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이 차트 지형을 보시면은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류에 대한 분위기들이 한층 더 업되면서 화장품에 대한 수요들도 따라 나온다는 거죠. 저 사람 화장품 뭐 쓰냐라는 게 궁금해진다는 것이 결국에는 시장의 확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들 이제는 단순히 중국 소비주가 아닌 소비주로서의 어떤 섹터로 다시 한번 부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 화장품 사업 자체에서 확장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양재츠의 방한 이후에 시진핑 방안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 건데 만약에 계획대로 예측이 나오는 대로 11월에 시진핑이 방한을 한다면 그 방한을 할 때까지 이 중국 소비주들의 반등을 계속 좀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시진핑의 방안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도 크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한한령, 그 한한령 해제가 한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크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우리가 사실상 이제 그 직접적으로는 그 주식시장에 있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또 면세점 관련주, 또 카지노 관련주, 엔터 게임주, 또 여행 관련주, 자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한한령의 영향을 받으면서 많이 묶여 있네요. 완전히 지금 묶여서 그 실질적으로 그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이런 게 거의 뭐 반토막 이상이 났을 정도로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의 방한 자체가 사실상 한한령의 해제, 이 한한령이라는 것을 이제 보면은
한자가 앞에 한자가 그 제한하다 할 때 한자고 중간에 한자가 한류 한자입니다. 한류를 중국에서 못하게 한다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지금 그 중국 내에서 한류 자체를 발을 묶어 놓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관련되는 모든 지금 얘기했던 화장품, 면세점, 기타 네. 등등 모든 게 영향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네. 한한령의 사불 정책이 있습니다. 한한령의 사불 정책을 보면은 온라인 관광 상품 판매 금지, 이건 이제 단체 관광 판매 금지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전세기도 못 내게 하고 크루즈 관광 금지, 또 롯데 계열사 이용 금지. 롯데가 그 2017년도 그 사드 부지를 제공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맞아요. 중국에서 상해를 상당히 많이 좀 받았죠. 그때 타격을 크게 받았죠. 네. 중국에서 백화점도 철수하고 이런 자, 롯데 계열사 이용 금지, 그리고 대규모 광고 및 온라인 판매 제한, 이게 지금 한한령 사불 정책인데 이게 해제가 되면은 우리가 과거 2, 3년 전에 그 사드 정책이 사드가 나오기 전에 9시 뉴스 보면은 명동 백화점 앞에 관광차 몇 대만 한 수십 대 놔놓고 그 중국인 관광객들 그냥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맞아요. 싹쓸이 해가듯이 하는 그런 뉴스들을 자주 접했거든요. 맞아요. 예전에.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시진핑 방한이 되게 되면은 그런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 그 같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 한중 관계가 이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제가 상당히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나라의 수출의 그 수출 규모를 보면은 미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중국에 수출하는 게 2배가 훨씬 넘었었잖아요. 예전부터 네네네. 지금 넘었었기 때문에 예, 그만큼 지금 강력한 그 중국과의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에 지금 한한령에 이제 발이 묶여 있었는데 이게 해제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화장품하고 면세점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생각하는 것보다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 여기에 우리 정부에서도 사실상 예전부터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예, 여기에 대한 파급 효과가 경제 부분에서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중국 소비주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적인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실리고 있습니다. 김덕호 FA님은 어떻게 보세요? 소비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만약 방한 확정되면 반드시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간단한 예시를 하나 좀 들어드리자면은 네. 실제로 이번에 풍수에 그러니까 이제 장마 피해가 중국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식탁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기라든가 뭐 쌀이라든가 이런 가격들이 올라갔는데 자 이런 사태를 놓고 실제로 시진핑 주석이 방송에서 이런 말, 그러니까 회의에서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풍수해로 인해서 식탁 물가가 올라갔으니 음식 낭비 행동을 자제해야 된다. 딱 한마디를 했거든요. 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튜브에나 이런 거에서 올라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먹방들 다 전면 금지됐습니다. 말 한마디로 그렇게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한국을 방한한다. 결국에는 네. 저 사람이 저기 간다. 아, 당연히 우리는 악수하겠구나라고 이렇게 중국 측에서도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앞으로의 시장들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기가 문제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9월, 10월 중에 오느냐 아니면 11월에 오느냐 이 의미는 앞으로 미국에서의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과 좀 탄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 이번 재선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11월 3일에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 확률이 높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이 장기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다 빨리 방한을 해서라도 편을 우회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나올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바이든 정권이라든지 이런 투표나 지지율이 높을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양 정권이 좀 더 정상화된 어떤 그 완화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11월 네. 조금 중순 중에는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이런 것까지 조금 체크를 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최근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어떤 이제 소비 트렌드가 조금 오프라인 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또 그리고 한국이라는 이미지의 혐한들이 많이 씻겨간 상태에서 접목이 됐기 때문에 유용했었는데 이제는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몽을 강조를 하면서 중국 내 문화도 중국풍에 대한 호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 현지 입장에서는 사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이제 어른분들께서도 뭐 미제 제품이다, 일제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듯이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한국 제품이야라고 얘기하던 게
엄마 아빠 이거보다는 우리나라 게 더 좋아 이러면서 시장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좀 더 경쟁력으로 그러니까 건전한 경쟁 시장으로서의 많이 확장이 싸워야겠네요. 더 되지 않을까. 네.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좋겠죠. 더 좋겠죠. 더 좋은 화장품들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도 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중국 소비주 안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텔 면세점 관련주부터 볼 텐데요. 사실 실적이 당연히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요 며칠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한한령 해제. 근데 저는 이게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순환매 성격으로 봐야 되는 건지 좀 헷갈리거든요. 이 호텔 면세점의 상승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최근의 상승 흐름은 지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됐다고 보여져요. 그동안의 낙폭 과대에 따른 지금 이제 반등 앞으로 또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회복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네. 반영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시진핑 주석의 방문이 조금 구체화되는 회담이 오고 가고 한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아마 호텔 면세점 관련주들이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되는데요. 이 한한령 해제가 가지는 의미가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중국의 단체 관광객을 법적으로 지금 허용을 해주게 되는 거거든요. 단체 관광객을 모집을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부는 지금 그 자유관광을 개인의 자유관광을 지금 이제 보니까 허용을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중국 여행사가 관광객을 모집은 지금 허용을 하는데 단체로 모집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 허용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한한령 해제가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단체 관광객이 입국이 가능하다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중 관계 개선에서 나타나는 면세점의 수익성이 예전에 잘 나가던 정상화 이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또 큰 손들이 많기 때문에 면세점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워낙 큰 손 돈 많은 사람들이 워낙 많고 네. 지금도 제주도에서 각종 주택이라든지 이런 리조트 같은 거 중국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렇다고 사들인다 하더라고요. 그러죠. 네. 자, 면세점이 이게 사드 2017년도 이제 사드 문제 한한령 이게 문제가 터지면서 직격탄을 받은 게 면세점인데 대표적으로 이 면세점 그 권한을 따기 위해서 예전에 엄청나게 경쟁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드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한화라든지 두산이라든지 이게 면세점 권한을 어렵게 따고 나서 어려워서 다 반납을 했어요. 그 정도로. 예, 그 정도 이제 상황이 돼버렸고 또 호텔하고 면세점 관련되는 종목들이 어쨌든 주가가 장기 소외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는 시점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덕호 FA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사실 호텔 면세점 관련주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있지만 최근에 올라온 거는 그 러시아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러시아가 백신을 갑자기 출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화를 되게 다급하게 했는데 제가 보여드린 사진이 지금 왼쪽이 스푸트니크 위성입니다. 지금 실제로 미국과 러시아가 과거 1950년대 때 냉전 시대 때 누가 먼저 달에 먼저 위성을 보내느냐 이거 가지고 경쟁 한번 했었죠. 네. 러시아가 당시 이겼습니다. 일단은 근데 사람을 보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결국 미국이 승리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이런 백신들을 빨리 내는 거에 대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백신이 지금 다들 성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임상 1상밖에 안 했는데 이걸 그러니까요. 백신을 공식화하냐. 근데 이날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증시 전반적으로 다 각자 놀았습니다. 대신 여행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있더라도 제발 믿고 싶은 이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외국인들 입국객 수가 어땠느냐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네. 보시면은 이번 한국관광공사에서 지난 8월 11일자에 발표한 6월 방한객 관련된 부분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97%가 지금 감소한 인원이 방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에 의존을 해서 겨우 여행 업종들이 먹고 산다는 건데 매출도 굉장히 급감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점은 뭐였냐면 1인당 외국인 지출 금액은 972%가 올랐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행객은 줄었는데 한 명당 쓰는 돈은 늘어났다. 더 늘어났다. 자,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평균화에 오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을 향유하는 층이 따로 있고 이 향유층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VIP층이었다는 건데
결국 호텔이라든가 카지노 업종은 이런 부분에서 빠르게 반등하는 이유, 이런 VIP들의 수가 훨씬 더 빨리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겠느냐. 뭐 이 앞으로의 좀 코로나 이슈들이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VIP들은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지만 당사들의 입장에서는 시장 자체가 축소가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여전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기대감들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오늘 시장까지도 연이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엔터주, 게임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한을 한다면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 엔터 게임주 쪽으로도 조금 계속해서 전망이 괜찮을까요? 뭐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먼저 엔터주를 지금 보게 되면은 엔터주 쪽에는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JYP라든지 SM이라든지 YG라든지 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3대 그 호재가 지금 있는 거로 보여져요. 네. 자, 블랙핑크의 컴백, 그리고 빅히트 방탄소년단 소속사죠. 빅히트 상장 준비, 그리고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최근에 지금 엔테주가 한한령 해제까지 여기에 가세가 된다 그러면은 네. 지금까지 엔테주들이 잘 나가고 있는 이 주가 흐름이 당분간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게임주 쪽을 보게 되면은 이번에 게임주는 아마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게 되면은 정치권과 네. 그리고 정부 쪽의 문체부라든지 외교통상부 쪽에서도 이번에 그 게임의 그 중국의 판호 문을 열어 제끼겠다고 정치권 문체부 쪽에서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나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0년도 그 국가별로 판호 발급 건수를 한번 볼까요? 네. 중국에서 판호 발급 건수를 국가별로 지금 보게 되면 상반기에 제일 위에 나와 있죠. 한국은 0. 없네요. 뭐 다른 나라도 물론 압박을 많이 하고 중국에서 네네. 이거 게임에 대해서 이제 문을 잘 열어주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2개, 뭐 홍콩, 대만 3개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은 0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게임 쪽에 상당히 좀 정치권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게임주들도 중국 판호 발급에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게임주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터주 최근에 잘 가고 있고요. 만약에 방안으로 인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실린다면 더 잘 갈 것이다. 게임주도 이번 방안으로 인해서 이 판호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해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FA님께서는 엔터 게임주는 어떻게 보실까요? 실제로 중국에서 게임 판호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어렵냐면은 네. 사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한눈에 이해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중국 내 게임에서는 유혈, 그러니까 피라던가 아니면 해골과 같은 이런 골격의 표시가 되면은 검열 조치 당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둘 다 네. 동일한 캐릭터입니다. 네. 뭔가 조금 좀 과도해 보인다거나 조금 폭력적으로 보인다는 부분이 왼쪽에 있는 우리 국내에 있는 버전의 캐릭터고요. 똑같은 캐릭터인데 오른쪽에는 좀 다소 순화가 좀 많이 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 이렇게 검열을 거치지 않으면 게임 자체를 아예 판매를 하거나 유통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진입 장벽이 어렵기 때문에 게임 부분이 쉽게 접근하기에는 단기간에서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충분한 조정 과정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나올 것 좀 어렵다. 오히려 이제 엔터 쪽이라면 좀 더 가능성이 높죠. 이미 기존의 어떤 한한령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어떤 안보적인 리스크 때문에 나온 것이고 결국은 서로 간의 하위 모드가 나왔을 때는 이미 다시 원하는 소유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대한 어떤 가속화 부분들 그리고 OTT 시장의 확장들 이런 걸 봤을 때는 매출은 더 커지지 않을까 확연한 기대감들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시진핑 그리고 방한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 소비주들이 조금씩 들썩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투자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짜봐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중국 소비주 어떻게 대응할까요? 자, 이게 시진핑 방한이라든지 한한령 해제라든지 이게 이 파급 효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이제 화장품 관련주, 면세점 관련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 이외에도 훨씬 더 그 주식시장 전체를 뒤흔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더 강하게 실릴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화장품, 면세점, 엔테주 이외에 또 상당히 큰 파급 효과를 좀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또 일상적으로 알려진 지금 얘기했던 화장품이라든지 엔테주 관련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시진핑 주석이 오고 나면은 주가 그때부터 아마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 주식 시장에 이제 재료 사전에 소멸. 그 사전에 미리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고 오, 네. 시진핑 주석이 온다라는 얘기 나올 때부터 주가 오르기 시작해서 이미 지금 그 오는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은 정점을 찍고 빠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뭐 경험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미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어느 정도 조금 더 이제 확산이 되게 되면은 스마트폰 쪽도 그렇지만 다양하고 새로운 중국 관련주들이 아마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이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굳이 화장품, 게임, 면세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중국 관련주 쪽 어디서 혜택을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지켜볼 필요도 있다라는 의견이시고요. FA님께서는 이 중국 소비주 투자 대응 전략 어떻게 짜실까요? 이제 전문가님께서는 좀 더 시각을 넓게 가져서 테마를 더 확장을 해서 보아라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반면에 오히려 좀 더 집중을 하고 싶다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일단은 시장 성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겠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 중국 향 매출이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의존율 자체가 너무 과도하다는 거는 과거에 미국에서 나타났던 오일 쇼크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즉 우리가 판매처 혹은 수입처가 한정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섹터의 어떤 하락들은 결국 모멘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장단기적인 평가를 할 때는 모멘텀인지 시장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CSI 300 지수를 차트를 띄워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난 팬데믹 선언 이후에 가장 먼저 주가가 빠졌던 곳도 사실은 이 중국이고요. 이후에 가장 높게 회복을 했던 것도 사실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first in, first out. 그러니까 위기에 대해서 빨리 당하고 빨리 회복을 한 만큼 소비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한다면은 앞으로의 화장품 시장 더 커지기엔 너무 힘들어질 거다라는 문턱에 와 있다는 부분들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국내 화장품사들의 결단력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다른 화장품 섹터보다 잘 못 갔던 이유, 중국 내에서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화장품 매장 가서 사는 사람 잘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것들은 과거 내가 잘했던 것이기 때문에 잘 될 거야가 아닌 이런 부분들은 파격적으로 구조 개편을 들어가는 회사들일 때는 오히려 앞으로의 성장성들이 더 달갑게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래서 집중을 하신다라면은 현재는 언택트로서의 수혜 구조가 바뀌어 가고 있는지도 같이 잡아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중국 소비주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는데요. 중국 소비주 궁금하신 종목들 한번 진단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게임주네요. 썬데이토즈 봐드릴 건데요. BO1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27,000원에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자, 썬데이토즈 우리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선데이 토즈 애니팡으로 뭐 꽤 유명한 그런 그 게임 회사죠. 네. 이번에 지금 엊그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지금 상당히 잘 나왔어요. 뭐 신작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부분에서 그리고 또 해외 부분에서 꾸준하게 실적을 지금 내고 있지 않나. 그만큼 좀 안정 그 단계에 지금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그렇지만 이제 주가가 그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 상태에 들어갔죠. 자, 지금 보시면은 게임주들의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게임주들의 주가 흐름이 그 V자형 반등을 주고 난 이후에 최근에 지금 일단 소강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향후의 흐름도 다소 소강 상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향후에 중국 쪽에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은 요 반등 속도도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27,000원대 이 가격대에서 지금 들어가 있으시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보유를 하고 향후에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고점 다시 한번 3만 원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3만 원 목표로 보유를 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도 좋다. 3만 원까지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김덕호 FA님께서는 썬데이토즈 어떻게 대응할까요? 오히려 이제 27,000원 이상의 회복을 다시 할 때는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모멘텀보다도 국내 안에서의 실적 부분들이 더 나왔기 때문에 더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기간에서의 한한령 해제 부분을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방안 얘기는 나왔지만은 어떤 전략적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 또 기로가 설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수급 면에서는 오히려 탄탄합니다. 특히 외국인들 기관 모두 지금 매수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이유는 조정 이후에도 끝까지 게임 산업에 전반적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썬데이 토즈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화장품주 올려주셨습니다. 코스맥스 봐드릴 거고요. 매수가는 8만 원에 비중 8%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오늘 12% 정도는 매도해서 차익 실현을 하긴 하셨다고 해요.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하셨는데요. 박동기 전문가님 어떨까요? 당연히 지금 8% 정도만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만큼은 당연히 지금 일단은 보유를 하고 가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장품주 중에서 지금 어제 오늘 지금 수급이 가장 좋은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고 기관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다소 차익 실현도 조금 한 박자 조금 빠르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차익 실현을 지금 하셨으니까 뭐 오늘 급등이 나왔으니까 차익 실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건 지금 일단 나머지 부분은 조금 보유를 하고 가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봉 흐름을 보면은요. 자, 일봉 흐름상은 전고점 돌파가 나오면서 지금 자리에서 전고점 돌파가 나왔고 향후의 흐름이 신고가를 냈지만은 자, 큰 흐름상 이렇게 지금 본다 그러면은 지금 주봉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은요. 자, 지금 자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12만 원까지가 기술적인 저항선으로 보여져요. 12만 원이. 12만 원이 기술적인 저항선인데 뭐 거의 다 오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는 돌파 흐름이 뭐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12만 원 돌파 흐름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한 단계 레벨업 되는 흐름이 13만 원, 14만 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전반부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화장품주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당연히 보유를 하고 지금 기준가로부터 해서 한 20, 30% 정도는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약간 잠겼는데 자, 코스맥스 조금 더 보유 의견 주셨고요. FA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코스맥스 실제로 이제 화장품 업계에 최근 들어서 어떤 동향들이 나타났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자기 회사의 제품을 자기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위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OEM, ODM 즉 우리 회사 상품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제품까지 구상까지도 해주세요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맥스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 OEM, ODM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종목들을 차익 실현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시점에서 8% 저는 단기간에서는 조정 분명히 나타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에서 마음 아파하시기보다는 이미 충분한 수익을 실현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진입할 준비, 눈여겨보고 기다린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맥스에 대한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중국 소비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갑작스러운 방안일 수 있겠지만 이 중국 소비주에게는 정말 깜짝 이벤트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재츠의 방안이 시진핑의 방안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 소비주들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전해주신 대응 전략까지도 꼭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야인스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